복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어머니를 향한 증오를 잊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차가운 뉴욕의 겨울 하늘을 가르며 비행기가 날아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서류 한 장을 꺼내들었습니다. 테라푸드 그룹 회장 사망에 따른 상속 인수 완료. 세계적인 제약회사 기업의 새로운 주인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35년 전 한순간에 버려졌던 조그맣던 아이는 이제 대기업의 상속자가 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낯선 미국 부모님이 품에 안겨 떠나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를 버린 어머니의 흐릿한 뒷모습. 비서가 건넨 사진 한 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약국. 그곳에서 홀로 약을 조제하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왜소하고 가녀린 몸에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에 동정심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의 USB에는 어머니의 약국 근처 건물들을 매입하는 계약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를 버린 그날의 대가를 35년간의 고통을 모두 갚아주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당신의 인생을 천천히 무너뜨릴 차례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진실이 진실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어머니의 약국은 생각보다 더 초라했습니다. 녹슨 간판 아래 동네 약국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유리문은 오래되어 뿌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찾아간 날 저는 길 건너 카페에 앉아 어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 이달에도 절반만 받을게요. 나머지는 다음에 주세요. 허리 굽은 노인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모습이 전문적으로 보였지만 주름진 얼굴과 희끗한 머리카락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앞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대형병원 약사였다는 어머니의 이력이 믿기지 않을 만큼 이곳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하나같이 어머니를 신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김 약사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큰 병원 가면 비싸서. 떠나는 노인의 등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선행이 당신의 죄를 씻어줄 거라 생각하시나요? 며칠 뒤 약국 맞은편 건물주와의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형 약국 체인의 입점. 이제 천천히 조여올 차례였습니다. 어머니, 곧 만나게 될 텐데 기억하실까요? 낯선 부모에게 안겨 먼 타국으로 간 그 아기를.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둑해질 무렵 약국을 찾은 수상한 남자들. 그리고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제 계획에 있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수상한 남자들이 약국을 찾아온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쇠약해 보이던 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은 줄 수 없어요. 남자들은 비웃으며 약국 안으로 들어섰고 저는 길 건너 카페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 약사님,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시잖아요. 테라푸드 본사에서 마지막 통보가 왔다고 하던데. 남자의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테라푸드, 제 회사 이름이 왜 여기서 나오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비서에게 서둘러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하라 지시했습니다. 남자들이 떠나고 한참 뒤 어머니는 혼자 약국 안에 앉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인형처럼 그저 허공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꺼낸 낡은 서류 봉투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밤늦게 도착한 비서의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35년 전 테라푸드의 불법 임상 실험을 내부 고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 이후 모든 것을 잃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약사 면허 정지,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신변의 위협까지. 어머니의 서랍에서 나온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상실험의 피해자들 명단, 그들의 후유증에 대한 기록, 그리고 제 이름이 적힌 입양 서류였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먹었던 수많은 약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혹시 그 임상실험의 피해자였던 걸까요? 한밤중 약국 앞을 서성이던 저는 우연히 어머니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제발 시간을 더 주세요. 아직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를 못 잡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버림받은 아이의 이야기는 어쩌면 완전히 다른 진실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비서를 통해 테라푸드의 과거 기록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35년 전 불법 임상실험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와 어머니의 이야기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를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35년 전 테라푸드는 신약 개발을 위해 불법 임상실험을 자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영유아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상실험의 총책임자가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테라푸드 중앙연구소의 수석 약사였습니다. 유능한 연구원이었던 어머니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발견했고 즉각 임상실험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무시했고 오히려 어머니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와 제 쌍둥이 동생이 그 약물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동생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고 저 역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부 고발을 통해 임상실험을 중단시키고 저를 미국으로 입양 보내 치료를 받게 하는 것. 동생은 결국 치료 과정에서 생명을 잃었고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비서에게 확인을 요청했지만 모든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어머니가 내부 고발한 이후 테라푸드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합의금을 지급했고 사건은 조용히 묻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약사 면허는 정지되었고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렸으며 끊임없는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약국 서랍에서 발견한 서류 속에는 제 치료 기록도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된 후 최고의 의료진들이 저를 치료했다는 기록. 그리고 그 치료비를 어머니가 매달 조금씩 갚아나갔다는 영수증들. 3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빚을 갚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렴풋이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 보냈고 보낸 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애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약국 앞에서 마주친 수상한 남자들의 정체도 드러났습니다. 테라푸드의 임원들이 보낸 협박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상속자가 되면서 과거의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그들이 어머니를 압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침묵을 지켜라. 그러면 남은 빚을 탕감해 주겠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어머니는 사실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분이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올랐던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다른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복수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입했던 건물들의 계약을 전부 취소했고 약국 근처에 들어올 예정이던 대형 체인점의 입점도 막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테라푸드의 임원들이 어머니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약사님,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대로 조용히 사라지시면. 그날도 어김없이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약국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실례지만 이제 이 약국의 주인은 저입니다. 수행원들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나가며 말했습니다.
테라푸드의 새로운 회장. 그들은 창백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어머니는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설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를 지키러 왔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5년간 숨겨온 비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제 손에도 어느새 따뜻한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테라푸드의 과거, 임상실험 자료를 전부 조사했고 은폐된 피해자들의 명단도 확보했습니다. 당시 책임자들은 이미 대부분 은퇴했지만 그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약국은 이제 희망약국이라는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더 이상 허름하지 않은,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약값을 제때 내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한 기금도 마련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곳에서 환자들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테라푸드를 진정한 의미의 제약회사로 변화시키는 것. 더 이상 이윤을 위해 생명을 희생하지 않는 진정한 치료와 치유를 위한 회사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어머니의 오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테라푸드의 변화는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과거 임상실험 피해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시작되었고 숨겨진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35년 전 어머니가 고발했던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더 많은, 더 처참한 피해 사례들이 발견되었고 회사는 거센 후폭풍에 휘말렸습니다.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이 사진들은 사임을 압박해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회사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고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망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긴 채로는 단 하루도 더 이 회사를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이사회는 그날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결국 제 뜻대로 진실규명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돼. 너까지 이런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진실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쌍둥이 동생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아이들이 불법 임상실험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모든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약속했고 의료 지원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커서 돌아올 줄은 몰랐어. 그것도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어머니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닌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토록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어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새로운 테라푸드의 첫 프로젝트는 희망재단 설립이었습니다. 불법 임상실험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은 물론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약국은 그 첫 번째 시범사업장이 되었고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이제 매일 아침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제가 구입한 한강변의 고급 아파트를 완강하게 거절하신 어머니는 여전히 약국 근처의 소박한 주택에서 사시길 고집하셨습니다. 대신 저도 그 집 근처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제 와서 호사를 누를 자격이 없어.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매일 아침 함께하는 식사만큼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는 종종 동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 동생은 너와 똑같이 생겼었어. 눈만 조금 더 컸지.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애가 살았더라면 지금쯤 너와 함께. 그러면 저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게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왜 우리 형제가 임상 실험을 받게 되었는지, 제가 입양 간 후 아버지가 왜 상속 전에는 찾지 않았는지,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의 자식인지를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끝까지 숨기다가 임원들의 압박이 점점 심해지자 나중에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제는 제 삶의 의문이 모두 밝혀졌고 시원섭섭한 기분이었습니다. 테라푸드는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임상실험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이제 회사의 주력 사업이 되었고 격개발 국가를 위한 의약품 지원 사업도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이사진들도 이제는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이미지가 개선되면서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이제 제약회사 연구소장으로 복귀하시는 건 어떠세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 작은 약국이 내 자리야. 여기 오는 환자들이 내 가족이고. 그 말씀에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약국은 단순한 일터가 아닌 15년간의 속죄와 사명이 깃든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희망약국은 이제 테라푸드의 특별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약품 지원의 거점이자 미래 약사들의 교육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젊은 약사들에게 환자를 위한 진정한 약사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전국의 희망약국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은 마침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35년 전 불법 임상실험을 고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의 의료인상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시상식장에서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은 하늘에 있는 내 아들에게 바칩니다. 저는 객석에서 묵묵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다고. 시상식 이후 테라푸드는 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거 불법 임상실험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이 하나둘 양심 고백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실험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퇴사의 압박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침묵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땐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김 약사님처럼 용기 있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한 연구원은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용서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더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연구원들의 증언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동생의 죽음이 단순한 약물 부작용이 아닌 의도적인 데이터 조작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회사는 부작용 사례를 은폐하기 위해 위험한 실험을 강행했고 그 결과 여러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알고 있단다. 제가 망설이고 있을 때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그땐 내가 미처 막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잖니. 내가 있으니까.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에는 더 이상 과거의 후회나 죄책감이 아닌 미래를 향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테라푸드는 과거 임상실험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작은 공원 한가운데에는 두 아이가 손을 맞잡고 있는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쌍둥이인 저와 동생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진실은 침묵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어머니는 매주 이곳을 찾아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이제 내 형이 우리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일을 해내고 있어. 어머니의 독백을 듣고 있으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에 서서 어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긴 여정에서 제가 어머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추모공원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의대생들은 이곳에서 의료윤리를 배웠고 제약회사 연구원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되새겼습니다. 어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만들어낸 작은 변화가 이제는 커다란 물결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테라푸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5년간의 불법 임상실험, 진상규명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회사는 이제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제가 발표한 새로운 비전은 생명을 위한 혁신, 인류를 위한 진실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어머니의 삶을 통해 배운 가치였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희망 백신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을 위한 저가 백신 개발 사업으로 수익성보다는 접근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많은 이사진들이 반대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테라푸드의 모든 연구는 환자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연구는 없을 것입니다. 이사회는 긴 토론 끝에 결국 이 방향에 동의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닐까. 어머니의 말씀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상속자로 지목한 것도 어쩌면 회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희망 백신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각국의 제약회사들이 동참 의사를 밝혀왔고 국제보건기구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제약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35년 전 한 약사의 용기 있는 선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좀 쉬셔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약국 문을 여셨습니다. 이게 내 삶이야. 그리고 내 동생의 목까지 하고 있는 거야.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국 옆에 작은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환자들이 약을 기다리며 쉴 수 있는 공간이자 어머니가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약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의대생들은 실습을 위해 찾아왔고 젊은 약사들은 멘토링을 받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에게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사는 약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 테라푸드의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추모공원의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문득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때 내가 처음 약국에 왔을 때 난 알아봤단다. 하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어.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왔을지, 얼마나 나를 미워했을지 알았으니까. 테라푸드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제약회사가 되었습니다. 불법 임상실험의 아픈 과거를 딛고 인류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기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매년 수익의 상당 부분을 희망재단에 기부했고 전 세계 곳곳에 희망약국이 문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변화가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세상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약국은 여전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